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을 비양육자의 일방적인 권리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 상호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양육자 및 비양육자 모두 약속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면접교섭 시 자녀에게 비밀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캐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자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어 양육자의 일상적인 양육 형태를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면접교섭 시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하거나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면접교섭권 제한은 큰 틀에서 보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첫째, 알코올 중독, 도박, 정신병 등 비양육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비양육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고 현저한 비행을 저질러서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 외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시도할 우려가 있어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빈번하게 변경하여 양육자와 자녀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다섯째,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여 양육자의 일상적인 양육 형태를 방해하고 자녀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 여섯째, 자녀가 면접교섭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면접교섭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경우. 단, 면접교섭을 방해할 목적으로 양육자가 자녀를 세뇌한 경우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비양육자가 자의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 장기간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 여덟째,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학대, 폭행, 성폭력 등 친권 상실이 될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즉, 자녀의 복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을 이혼 시와 이혼 이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혼 시 협의혼을 하는 경우는 서로 협의로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하여 제한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재판에서 면접교섭 제한 사유를 설명하여 통상적인 면접교섭일보다 더 제한을 두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 청구서의 양식은 이렇습니다. 제목을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 청구로 기재하고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 비양육자를 상대방, 자녀를 사건 본위로 명명하고 각각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해당 사건의 제목인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 청구를 다시 한번 기재하고 청구 취지를 적어줍니다. 청구 취지는 법원에서 정한 정형화된 문구가 있으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1. 신분관계라고 기재하고 가항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했고 사건 본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항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혼했고 양육을 청구인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2. 면접교섭의 남용이라고 기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 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고 현재 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 등을 항목을 달리하여 적어줍니다. 3. 결론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소명 방법을 나열하고 그 소명 방법 및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청구서 말미에는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